예. 저기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자주는 안 쓰는 말이지만 옛것 이런 말 쓰실 때가 있고 전통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것이라는 거하고 전통하고 같은 말일까요? 예, 같기도 하고 또 다를 때도 있고. 제가 이제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것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있던 우리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현대에 안 맞거나 틀리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고쳐서 또 이렇게 맞게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전통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굉장히 뭐 개성도 있으면서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거의 함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전통이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은 우리 한의학은 전통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쭉 경험이 축적돼서 이렇게 쌓여진 그런 의학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예, 왜?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짧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미 이런 오랜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쁜 거는 빠지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쌓인 이런 경험 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 한의학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킬 걸 지키고 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여자분들도 지킬 걸 지키고 몸을 잘 건강을 간수하면 임신을 잘하고 건강한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 이제 임신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죠. 과학이 발달했다고 꼭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과학도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좋은 거는 뭐 따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난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가 어떤 면에서는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체격도 자그마하고 이런 분들이 아기 열 놓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고도 건강하게 이제 생활하셨는데 요새는 아주 늘씬하고 멋있는 이런 아가씨들이 아기 하나 둘 놓기가 힘들어요. 자궁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생활 환경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영양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잘 아기도 놓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예. 제가 이제 그 39살 된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인공수정을 이제 3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연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된 지 5, 6주 만에 유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되기 바로 전에 막 이제 밑이 빠지는 것 같고 또 배도 아프고 이러다가 이제 피도 비치고 하면서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산 수술을 이제 소파 수술을 하고 오셨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 이제 이렇게 살이 좀 뚱뚱하게 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인공수정도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뭐 대개들 이제 임신이 어려우면은 왜 그래 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몸이 찬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분은 살이 쪄 있잖아요. 살이 쪄 있다는 얘기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기도 많이 껴 있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장에도 다 쌓여 있고 자궁에도 쌓여 있고 이러니까 임신이 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아랫배가 차면서 이제 살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임신이 수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인공으로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요새 보면은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임신이 안 될 때 대개들 뭐 해요? 임신 안 되면 인공수정하거나 또 시험관 시술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성공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예, 왜 그러느냐? 아무리 아기 씨를 심어주면 뭐 해요? 자궁이 아기를 길러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이쪽 양방 쪽에서는 수정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자꾸 아기 씨를 심어주지만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을 개선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만 것처럼 살이 너무 쪄 있거나 또는 너무 말라도 임신이 안 돼요. 너무 말랐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피가 충분해야 피가 하는 역할이 뭐죠? 피가 하는 일은 그렇죠. 곳곳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보내주고 또 찌꺼기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몸이 마른 사람은 음혈이 부족한 사람이다. 쉽게 설명해서 피가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른 사람도 임신이 안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배가 차신 분들 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들은 자궁이 안정을 못 해요. 우리 자궁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자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보시면 예전에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또 뭐 생리 양이 줄거나 많아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와요. 왜? 일차적으로 자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궁에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어렵죠.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그 나이도 물론 있지만 그 아무리 아기 씨를 심어줘봐야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보감에 이제 그 유산에 관한 그런 조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밤송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밤송이 아시잖아요. 밤송이가 완전히 엮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딱 벌어져서 밤알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덜 연 걸 억지로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이제 상처도 나고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것처럼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10개월을 잘 길러내면 그렇게 이제 자궁에도 상처가 덜 생기면서 아주 건강한 아기가 출산이 되는데 억지로 유산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궁의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된 후에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치료를 동의보감에는 자연 출산을 했을 때보다 유산을 하면 10배나 더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현명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그분도 5, 6주 임신 5, 6주 때 유산이 됐고 또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선은 자궁 기능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이제 유산 후에 후유증을 없애주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해주고 그다음에 살이 너무 쪄 있으니까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약을 써드려요. 예, 임신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굉장히 다양해요.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써주면 이제 살도 조금 빠지면서 자궁이 활성화되니까 임신이 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을 몇 번 드시고는 한 4-5번 드신 것 같아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제가. 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아기를 이미 출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을 드시고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임신 중독증이 심하셨대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31주 만에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한약 드셨으면 좋아지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도 임신 중에 한약 드시는지 몰랐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임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험을 다 거쳐서 이제 처방을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처방들이 동의보감에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드시면 굉장히 좋죠. 이제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거를 몰랐으니까 아기가 31주 만에 세상 밖에 나왔으니까 이 아기는 여물지를 못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1년 내내 감기 걸리고 이렇게 좀 먹지도 잘 않고 성장도 좋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신 이유는 2번째 아기를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오신 건데 진찰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안 좋으실까요? 예, 제왕절개도 하셨죠. 그다음에 산후조리가 안 된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그걸 조절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여자분들이 산후에 얻은 병은 평생 가요.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때 또 뭐 어떤 분들은 아기 난 산딸의 몸이 안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기 놓고 산후조리도 안 됐지 또 제왕절개 했으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지 이러시니까 더 안 좋으신 데다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굉장히 진맥을 하는데 긴장을 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고 그래요.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병원에 오면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아까 자궁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자궁이 안정이 안 돼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쭉 하고는 그다음에 소화기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죠. 그러니까 트림하고 원래도 소화기가 좋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거기에 맞게 쭉 이제 보완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이제 자궁에 손상이 왔을 때 그때 바로바로 조절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아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임신 중에 뭐 입덧도 있고 또 뭐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유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신 중에 그때마다 쓸 수 있는 처방들이 있고 또 동의보감에는 어떤 병명들이 나오냐 하면요. 아들 자자를 쓴 병명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지금 약자로 그냥 빨리 쓸게요. 자종, 자수, 뭐 자림 이렇게 이제 쭉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신 중에 임신부가 불편한 거는 아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임신 중독증이 온 거는 아기가 편치가 않고 자꾸 이렇게 푸석푸석 붓는 거라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있는 거예요. 임신부들한테만 쓰는. 그래서 이제 그건 자종이라고 해요. 임신 중독 이렇게 붓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때 조절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뭐 임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 걸로 다 조절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는 아기와 태아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임신 중에 먹을 약 없어. 그러면서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임신 중에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못 먹는 줄 알고 계속 계시니까 이게 심해져서 중이염이 왔어요. 근데 막 너무 심해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이제 아기 유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치료하고 다시 임신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독한 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하셨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32살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또 키가 굉장히 커요. 요새 여자분들이 아주 늘씬한 분들 많잖아요. 뭐 170 뭐 이렇게. 그러면 보기는 참 좋지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여자의 뿌리는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궁은 여자의 뿌리예요. 그러면 키가 커서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는 자궁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사람들 뭐 좋아해요? V라인 좋아하죠. 얼굴 이렇게 턱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체 힘이 약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뿌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쁘지만 이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키도 크면서 아주 이렇게 V라인으로 이쁘게 생기고 그런 분이신데 임신을 해서 7개월 때 계류유산이 되셨대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임신을 해가지고 자궁의 임신이 돼서 나팔관을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손상이 많은 가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다낭성 낭포가 생겼대요. 다낭성 낭포 들어보셨죠? 어떤 건지 아세요? 예, 포도처럼 생겨서 이제 난자가 하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배란이 되는데 중간에 포도송이처럼 돼서 멎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란 못하니까 임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더 나쁜 거는 남편이 정자수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연 임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문제는 배란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난자의 난소에다가 자꾸 과배란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뜯어다가 냉동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난자를 꺼내다가 이제 시험관을 하거든요. 잘 되겠어요? 아니요. 예.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억지로 딸려오신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오셔서.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는 그런 양방적인, 나는 이제 다음 달에도 그 냉동 난자 가지고 시험관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계류유산을 했다는 얘기는 왜 계류유산이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기가 어디 살아요? 엄마 자궁 속에. 그 속에 뭐가 양수가 차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물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태아는 양수 속에 있잖아요. 이 양수가 1급수 청정해야 돼요. 근데 양수가 탁하거나 자궁 속에 환경이 탁하면 아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류유산이 되는 거예요. 뭐 심장이 안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해삼 아시죠? 네. 해삼이 어떤 식품이에요? 맞아요. 바다의 인삼. 그 얼마나 효과가 좋고 좋은 식품이면은 바다의 인삼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해삼의 역할이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태아를 보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해삼이. 그렇기 때문에 처방에 해삼을 넣어서 쓰는 처방도 있어요, 인부들한테.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처방에 넣어서 그렇게 다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들어서나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효능이 밝혀지고 검사.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쭉 통해서 이 해삼을 먹을 때는 자궁을 깨끗하게 해서 계류유산을 예방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다 써왔거든요. 지금 사실 과학이 발달한 게 불과 한 200년 남짓 되거든요. 현미경이나 이런 게 발명되고 이러면서 뭘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명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한의학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제 얄팍한 그 과학을 가지고 한의학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삼 같은 거를 좀 드셔도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츰 몸이 좋아지셨죠. 이분이 약을 쭉 드시고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 2, 3년 만에 나타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약 드시고 이제 임신되셨으면 임신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반갑고 좋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2, 3년 만에 탁 아기 낳았다고 오세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아기 이렇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을 좀 상당히 오래 드셨어요. 그분은 이제 남편도 좀 부실하시고 이분도 부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 약을 쓸 때 다낭성 난포가 생기는 원인도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 잘 받고 뿌리가 약한 분들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써드린 거예요. 임신한 약을 써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임신이 되죠. 예. 이제 또 한 분은,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인데, 이제 35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임신부들한테 태교 강의를 하러 가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임신이 굉장히 나팔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뭐냐 하면 임신이 되면서부터 비염이 너무 심해졌대요. 그래갖고 머리도 띵하고 막지 않고 코 푸느라고 정신없고, 이제 아시잖아요. 비염, 그 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머리도 막지가 않고 살이 자꾸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발이 붓고 저리고 아프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손발 붓고 저린 것도 그렇지만 이 비염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양약은 먹을 수가 없어서, 양약은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제가 태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것도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료 못해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데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약을 써드렸는데 제가 비염 치료약을 써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비염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궁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해드렸어요. 왜? 임신하면서부터 비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궁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맑은 기운을 이렇게 쭉 올려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약을 딱 한 제를 드시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 코가. 그런데 코만 편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전체적으로 기운이 나고 이분이 힘들면은 막 하루 이틀씩 그냥 누워서 잔대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자는 날이에요. 그랬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집안일도 할 수 있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좋아지셨죠.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손발 붓고 아프고 이런 건 아직 남아 있으셔서 이제 임신 중독증 예방하도록 약을 이제 조금 더 써드렸어요. 이분도 이제 한 2년 안 오시다가 2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 하면 그 인공수정으로 또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쌍생아를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대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하면 쌍둥이가 많아요. 예. 이분도 이제 쌍생아를 임신을 하셨는데 8주 되셨고 이제 저희 한의원 오시기 그 전날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왜 정말 안타까운 게 그 한 태아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리고 또 태아 하나는 아기집이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마음이 참 많이 저도 아프죠. 오셨어요. 그래서 쭉 이제 진찰을 하고 약을 또 이제 써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설명을 쭉 해드렸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유산을 했거나 또는 출산을 했거나 100일 동안은 이제 성생활도 안 해야 되지만 임신을 다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때 임신되면 자궁에 많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몸을 잘 회복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약도 해드리고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좀 드시고 나서는 그다음에 한 1년 반 가까이 되셔서 이제 오셨어요. 배가 이만큼 되셔서 이제 오셨어요. 거의 이제 만삭이 돼서 오셨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약 먹고 몸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다시 또 인공수정을 해갖고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당겨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산후조리약을 진찰을 해놓고 본인이 전화하면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한테? 이분은 제왕절개를 이미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한약 써서 좋아지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기운을 충분히 받아야 건강한데 한 2주 정도 세상 구경을 너무 급해서 빨리 하면 그 아기가 2주만큼 엄마 기운을 덜 받으니까 그만큼 약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은요 이해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쫙쫙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너무 이쁘죠. 그래갖고 이분이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걸 늦춰서 할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더 늦춰서 예정일보다 한 2, 3일 정도만 빨리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쭉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나팔관이 이렇게 막혔다는 얘기는 나팔관이 막히는 분들은 대개 아랫배가 찬 분들이 그래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뿐만 아니라 여기 배가 율동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돼 있으니까 뭐하고 이렇게 유착이 잘 돼요. 붓기를 잘해요. 또는 거기에 뭐가 생기거나 막혀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이 나팔관이 막혔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뚫어주거나 조금 있으면 또 막혀요. 또는 이제 심하면 유착됐다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 뭐 임신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쪽 수술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약을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면서 배가 잘 움직이는 이런 약을 써드리면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몸이 이제 그 산후조리약을 해드릴 때 보통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후조리약은 언제 먹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뭐 한 달이나 2달, 몇 달 쉬었다가 드시는 걸로
아시는데 원래 그렇죠. 아기를 놓고 나면 이제 후산을 하거나 뭐 이래도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의미의 그런 처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출산할 때 우리가 피를 많이 쏟잖아요. 수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보혈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용을 많이 쓰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잖아요. 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약은 이제 보혈 보기하면서 어혈을 제거해주는 이런 의미의 약을 써주면 아기 낳아도 배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배가 쑥쑥 들어가야 허리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산후조리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몸은 날씬한데도 배만 나와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뭐 얘기는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같이 불편하신 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시고?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네, 선생님 저는 네. 지금 6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60대요. 중반이요. 네, 좀 네. 가고 있는데 예, 예. 한 5년 전에 오른쪽 어깨 치료를 네. 병원에서 했어요. 네. 근데 수술 단계는 아니고 네. 그냥 그 아까 시간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 석회가 꼈다고.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주사를 해서 레이저를 해서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오른쪽으로 아. 보통 사람이 잘 때 이렇게 똑바로는 안 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왼쪽으로 5분도 못 있어요. 여기 아프셔서요? 예. 아, 그래서 그러세요? 꼭 오른쪽으로 예, 자고 예. 또 첫 소리가 밤 12시에 한번 들리면은요. 네. 그다음 잠을 못. 아, 한번 깨시면 이제 네. 잠들기가 잠들기 힘드시고. 힘들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힘 빼시고. 예. 여기는 뭐 다쳐서 수술하신 네. 거예요? 예. 예, 되셨고요. 왼손 주시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원래도 긴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마음 이렇게 긴장도 네. 잘하시고 또 감정의 기복도 좀 있는 편이시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그럼 이쪽은 괜찮고 이제 이쪽만 불편하신 네,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에 있는데 이쪽으로 근육이 잘 긴장되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뭐든지 이렇게 대충 못 하시는 성격이거든요. 예. 완벽한 거 좋아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네, 아마 그러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늘 긴장을 하면 이 머리가 늘 긴장을 하면 여기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하고 어깨가 같이 긴장을 하기가 쉬우신 거죠.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잠이 그렇게 많거나 깊은 잠 주무시거나 이러지 못하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좀 민감하신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가 보통 젊은 분들은 누우면은 바로 잠을 자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밤에는 머리가 오히려 이렇게 저기 깨어지면서 잠이 안 오고 낮에 되면 멍하고 이래서 노인하고 죄송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남자분들은 64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노인이지 늙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인이 되면 밤이 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면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깨어지고 낮이 되면 멍하면서 졸리고 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하고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도 잠이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한번 자다가 깨면은 또 이렇게 잠을 들기가 힘들거나 이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방광 쪽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소변을 뭐 한두 번씩 보러 일어나시면은 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방광이 조금 약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깨 쪽은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이쪽이 근육이 긴장이 안 되도록 평상시에 스트레칭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여기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더 치료가 잘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맥을 보니까 약간 그 몸살기가 있으신 맥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도록 하고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맥을 보니까 허리 쪽도 조금 이제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아프시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늘 가볍게 좀 풀어주시고 또 이제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 같은 거 좀 자주 하시고 그러면 밤에 주무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분 누구? 예, 여기 계시군요. 저는 50대 네. 초반인데요. 네네. 좀 피곤하면은 눈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자주 네. 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저기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오래된 것 아,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네. 생리는 끊어지셨어요? 예. 언제 끊어지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어요? 예. 갱년기 증상은 없으셨어요? 가끔 한 번씩 예, 보는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오른손 주시고요. 가려우세요? 아니, 어려서 화상 입어서 그래요. 그러세요?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 또 이제 그 긴장을 좀 잘하시는 편이고 네. 화가 일로 잘 오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왜 그런 화가 오르느냐?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시고 맞아요. 이분 같은 성향도 글쎄요. 이제 이건 나쁜 뜻이 아니고 자존심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기 싫고 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본인한테 주는 거지 누가 준다기보다는 네. 내가 잘하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취욕도 강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가 잘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들어 하시잖아요, 네. 가끔. 그 화가 사실은 기를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라는 게 꼭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이 쓰이는 건 스트레스고 화예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쓰기는 일가 불화자를 쓰지만 요거는 이제 요 기운 기자 또 스트레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요게 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신경을 자꾸 쓰면 여기 기가 막히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좀 쉬거나 네. 또 이제 여기가 막히니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화가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면서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고 네. 또 가끔 살짝 핑돌 수도 있어요. 네. 빈혈로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어. 화가 오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지럽다고 아니,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빈혈로 치료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화를 내려주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를 풀어주면 상하 소통이 잘 되죠. 그래서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충혈이 안 되면서 이제 피곤하지 않은 거고 또 이제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약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눈은 또 간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안이 오고 이제 쉽게 피곤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이제 피곤하거나 이러실 예.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앉히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화를 좀 내려주는 그런 이제 약도 좀 한 번씩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셨다는 얘기는 몸이 이렇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때거든요. 그러면은 증상이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또 허리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나타날 수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이렇게 심호흡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시군요.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한 4년 전에 네. 요로 결석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돌이 이렇게 건드린 자기가 좀 접혀 있는데 네. 이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좀 무서워갖고 수술을 네.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저녁에 좀 음식을 짜게 먹었다 하면은 눈이 많이 부어요. 네. 그래서 아, 좀 좀 낮에 이 이렇게 눈두덩이요? 예, 밑에가? 요렇게 요 위에가요. 위쪽으로요? 예, 요 네. 위에가 양쪽으로 이렇게. 근데 특히 오른쪽이 좀 더 심하게 네. 좀 붓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한약으로도 이렇게 예. 어떻게 치료가 될 수 그리고 있나 지금 궁금. 소변 같은 거는 시원하게 잘 예, 보세요. 잘 보고 예, 있어요. 뭐 통증 있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없으시고요. 없어요.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생각이 아주 많으세요. 네, 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요로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담낭에도 뭐 담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덩어리를 형태를 이루게 돼요. 이분도 역시나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왜 요로에 생겼느냐? 이분은 방광 기능은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덩어리가 생기더라도 자기의 취약한 곳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이런 증상, 이렇게 길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아랫배가 차신 편에 속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랫배 차고 방광 기능 약하니까 이제 요로 쪽으로 결석이 생겼는데 지금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진맥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비장 기능은 좀 약한 편에 속해요. 제가 맥을 보면서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감정 중에 그 오지 중에 생각은 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비장이 힘들어요. 네. 예, 비장이 뭔지 아세요? 비위 그래서 소화기예요. 비위가 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도 평상시에 긴장 잘하면서 네. 생각이 지나치게 많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여기에 화도 많이 쌓이지만은 이쪽으로도 열이 많이 오르고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제 콩팥에 뭐가 있어서 여기가 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골다공증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분이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꾸 뼈골 빠지게 살면 이게 이제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너무 부지런하게 사신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뼈 속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가 붙는 거는 소화기를 조절하시는 게 더 필요하죠. 네. 그리고 늘 이제 한 숟갈 덜 잡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소식.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비장이 허한 분들은 생각은 지나치게 많으니까 이 생각이 많으면요 위가 편안하게 돌지를 못해요. 비위가.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한의학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에 비장은 음악을 좋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음식점 가면 이제 어떤 곳에는 이렇게 잔잔한 음악 틀어놓는 데 있죠. 그럴 때가 제일 소화 기능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무슨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네. 식사에만 집중하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그렇게 드셔야 이제 이렇게 눈두덩이 붓거나 네. 손발이 붓거나 이런 게 없어지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조심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예. 예, 선생님 저는요 네.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네. 근데 직장에서 서 있는 일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 뒤꿈치가 당기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경직처럼 약간 네. 그렇게 되다가 네. 또 활동하면 풀어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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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어날 때만 힘드신 예, 예, 거네요. 예. 생리는 아직 잘하세요? 네. 예. 진맥 해드릴게요. 네,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어깨 목 뒤가 잘 뻐근하실 건데요, 그죠? 네. 예. 이제 그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발 뒤꿈치 쪽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여자분들은 대개 자궁이 편치 않거나 자궁 기능이 편안하지 않거나 방광 기능이 편안하지 않을 때 발 뒤꿈치 쪽이 아파요.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광 기능은 조금 약한 편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랫배 좀 찬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하체 힘이 좀 약한 분에 속해요. 그래서 허리 다리 삐끗하기도 쉽고 어렸을 때 좀 잘 넘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발목 같은데 잘 평지가다가도 삐끗하기가 쉽고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넘어지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체 힘을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와도 제가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분은 물론 오래 서 계시는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오래 서 계신다고 무조건 다 발뒤꿈치 아프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허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깨가 아픈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이분은 이제 하체 힘이 약하면서 지금 폐경이 될 때가 이제 가까워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광도 조금 자궁도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때가 됐고
방광 기능 좀 약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불편하신 거가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아침에만 그렇지 않고 또 하루 종일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치료는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감정의 기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스트레스에 노출이 잘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맥 보면서 얘기했지만 어깨, 목 뒤 뻐근할 때가 참 많으실 거고 머리가 막지가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눈도 피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이러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그거를 직접 대놓고 치료한다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가 왜 아프게 됐는지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요거를 조절하면요.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방광 기능하고 자궁 기능을 보완해주는 그런 약을 쓰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어깨, 목 이런 데도. 한약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침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이제 그쪽을 보완하는 약을 좀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여기 눈에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또는 이제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다. 뒷목이 뻐근하다. 어깨가 뻐근하다. 등이 결린다. 이런 게 다 올 수 있어. 허리도 안 좋고. 맥 보면 지금 딱 그렇게 길이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성들의 그 증상의 난임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들이 항상 건강하려고 지키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예, 건강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